안녕하세요. 빛바다입니다. 봄날은 간다. 이제 마지막 강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외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근로자 여러분, 학생 여러분, 봄에 자연 속에서 봄의 잔치가 한창 벌어지고 있죠. 항상 즐거우시고 꽃이 피고 꽃이 지면 고향 생각이 더 많이 나실 텐데 꿈을 이루실 때까지 잘 버티시고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내에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 아직 한국은 코로나로 인해 활동에 제약을 많이 받지만 위기가 기회니까 위기일 때 열심히 연습하셔서 좋은 환경이 올 때 또 연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봄날은 간다. T 마이너 키. 자, 지금 간주죠, 간주. 노래와 노래 사이에 들어가는 간주. D 마이너 키, 간주. 간주, 사이 간자죠. 간주 들어갑니다. 자, 개명 읽어 드릴게요. 좀 힘들지만, 목소리가 갈라지더라도 이해하시고. 자, 밤이래라 미래로 도시라. 됐죠. 그런데 보통 봄날은 간다를 연주할 때 보면 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스타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곡을 대하고 연주하는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죠? 저는 이런 스타일보다는 꽃잎이 날리는, 꽃잎이 떨어져서 바람에 막 날려갈 때 그때 얼마나 가슴이 저립니까? 그죠? 이렇게 날리는 스타일 제가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스타일을 공부를 하셔서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설명을 해 놓은 부분들이라 별로 어려운 부분이 없을 겁니다. 봄날은 간다. 아코디언 프로 25곡 7강째입니다. 자, 여기에서 슬로우 락을 지금 연주를 할 때가 있고, 슬로우 락을 연주하는 부분이 있고, 쿵짝으로 연주하는 부분이 있었죠. 큰 쿵짝이 있고 작은 쿵짝이 있습니다. 그런데 4분의 4박자잖아요. 그죠? 4분의 4박자에서 4분음표 큰 쿵짝으로도 연주를 하면 이 봄날은 간다라는 곡이 참 멋있게 들려요. 그러니까 4분의 4박자니까 한 박, 두 박, 세 박, 네 박. 이것을 쿵짝,
쿵, 짝 이렇게 연주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 트로트 곡이 아니라 봄날은 간다는 발라드 곡입니다.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멜로디가 워낙 좋은 곡이라 반주를 많이 넣으면 멜로디를 해친다고 하나? 그러니까 워낙 아름다운 사람, 워낙 멋진 사람은 멋진 옷을 입고 예쁜 옷을 입으면 그 아름다움이 식상해진다. 아름다움이 가려진다. 그래서 진짜 미인과 진짜 멋진 사람들은 옷을 대충 입고 다녀도 빛이 나잖아요. 그것처럼 일단은 슬로우 락을 열심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슬로우락 쿵짝짝.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기본에 충실하셔야 이 곡 리듬이 스윙 리듬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윙 리듬으로 연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베이스 소리가 안 좋았죠, 그죠? 이렇게도 연주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대표적인 리듬은 발라드 슬로우락 리듬이다. 쿵짝짝 쿵짝짝. 여기에서 뭐 어려운 부분이 없죠. 이미 앞에 다 강의를 해놓은 부분들이라 봄날은 간다라는 이 곡 하나를 슬로우락 주법으로 제대로 연주하시면 실력이 갑자기 급상승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산에 있는 나무들은 나이테라는 게 있어가지고 해마다 조금씩 키가 자라지만 대나무는 제가 알기로는 제 말이 뭐 다른 상식들은 다 옳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대나무는 키가 1년 동안 자라고 그 다음부터는 자라지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나무는요 엄청 잘 자라요. 대나무 죽순 키 크는 거 보셨죠? 겁나게 키가 자랍니다. 그것처럼 아코디언 실력을 대나무 죽순처럼 성장시키려고 그러면 항상 기본에 충실하라는 기본이 무너지면요 어느 순간에 와르르 무너져요. 뭐가 좀 되는 것 같다. 곡에 빠지면 안 된다. 선생님이 예뻐서 선생님이 멋있어서 여기에 빠져도 안 된다. 악기에 빠져도 안 된다. 이건 다 나중 문제예요. 나중 문제. 아코디언을 배우시는 분들이나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항상 기본이 뭐예요? 수학은 공식부터 알아야 되고 음악도 연주하는 공식을 알아야 되잖아요. 공식을 무시하면 음악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어는 단어를 알아야 되잖아요. 단어도 모르는데 문법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히어링 대화가 안 되잖아요. 단어를 알면 기본적인 건 알잖아요. 기본적인 거. 그것처럼 항상 기본에 충실하면
기본이 벽돌 한 장이 시멘트로 엮어지고 이렇게 엮어져서 담장 울타리를 담장 맞지? 담장 울타리를 만들기도 하고 집을 짓기도 하죠. 63빌딩요 그거 전부 시멘트, 요즘은 시멘트를 벽돌로 싸서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강화 시멘트를 쓰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뭐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시멘트 잘못 쓰면 그 집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하자. 시멘트 부어서 집 지을 때 철근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개수가 안 들어가면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시멘트는 강도가 정확하지 않으면 부실공사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아코디언을 연주를 하면서 항상 부실공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실공사. 서울에 있는 우리 도배 박사 왕언니 지금 한 5, 6개월 된 것 같은데요. 오늘 집 앞에서 버스킹 했다고 영상을 보냈는데 유튜브로 올려드릴까 말까 하고 있는데 양손 연주를 하는데 얼마나 귀엽던지 아마 78세 처음부터 아코디언 배우는 처음부터 양손 연주를 가르쳤거든요. 손가락 엄지가 지워졌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양손 쓰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나중은 없는 거예요. 보통 배우러 가면 왼손은 나중에 해도 된다. 반죽이 털어주고 이러는데 그거요. 여러분들을 망치게 하는 거예요. 망치게 하는 거. 왜? 처음 습관을 잘못 들여놓으면 그건 영원히 못 고치는 거예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이야기 우리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슬로우 락을 칠 때는 연주를 할 때는 4분음표 나온다. 쿵짝짝 세디 따름표 나왔다. 하나 둘 셋 똑같이 쿵짝짝 맞죠? 그리고 전 8분음표 16분음표 나왔다. 2개 1개 쿵짝짝 요 규칙 기본만 지켜도 여러분들은 악보를 보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악보를 보는 능력. 이것이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요즘은 설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컴퓨터 수리하시는 분들 연장통 들고 나오잖아요. 연장통 다 들고 다니잖아요. 연장통 안에 자기가 어떤 일을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의 공구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그 공구통에서 공구를 하나 끄집어내서 이것이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이러면 그 사람은 후루꾸예요.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고치는 게 아니라 부숴놓고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코디언도 곡을 보고 연주하는 게 아니라 음표를 보고 정확하게 박자 잡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는 선생은 여러분들을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거. 이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수학을 배울 때 1, 2, 3차부터 배우잖아요. 그 1, 2, 3차를 가르쳐 주지도 않고 문제 더하기 빼기 문제를 주면 1, 2, 3, 4도 모르는데 어떻게 풉니까? 마찬가지로 세대 따름표 나왔다. 이걸 어떻게 연주하는지 전 8분음표, 16분음표가 나왔다. 이것을 어떻게 연주를 하는지를 방법을 배우셔야 음표를 보고 연습을 하실 거 아닙니까? 아는 풍을로 연습하는 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애기 낳아서 4살, 5살 돼서 유치원에 보냈어요. 아이고, 저게 뭘 배우겠나 싶은데 5살, 6살 돼서 유치원에 갔다 오면요. 엄마 앞에서 짝짝꿍 재롱 떨고 난리예요. 왜? 기본을 배우고 오잖아요. 노래 부르는 기본. 유치원에서 기역 니은 배워가지고 이게 아빠라고 이게 엄마라고 적어내면 그 엄마 아빠 기절하잖아요. 왜? 아기를 처음 키워보니까.
기절하잖아요. 그것처럼 어린애 같이 아코디언이나 피아노나 기타나 모든 악기는 음표를 보고 어떻게 연주해야 되는지 방법을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왼손이 안 돼요? 방법을 모르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방법.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선생을 만나야죠. 너 알았지? 또 저 하루 종일 오늘 봄 날씨 좋다고 싸돌아다니고 들어오더니만 봄 날씨에 빠지지 말고 봄 날씨를 표현할 수 있는 그 음악에 빠져야지. 그 봄 날씨의 그 느낌을 소리로 만들어 놓은 것이 봄의 노래잖아. 이런 노래 있죠. 갑자기 생각나네. 민미래도 쏠쏠. 들어보셨죠? 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면 그 노래입니다. 이것처럼 계명 읽기에 충실하면 악보가 없어도 이렇게 연주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계명 읽기, 그 다음에 4분음표를 어떻게 연주를 할 것인가, 발라드에서 어떻게 연주할 것인가, 전 8분음표와 16분음표가 나왔다. 요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세디땅표가 나왔다. 이것을 어떻게 연주를 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 반주기 있는데 반주기가 나예요? 기계지? 좀 있으면 로봇 숟가락 치워주고 로봇 보고 밥 떠먹여 달라고 그러고, 나 놀러 가고 싶은데 로봇 대신 놀러 갔다 오라 그러고, 내가 애인 만나고 싶은데 로봇 보고 애인 만나고 오라고 그러고 그럴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음악은 내가 양손 연주를 했을 때 맛을 느끼는 거예요. 양손 연주를 했을 때. 오른손만 연주하면 음악의 느낌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음악의 느낌을. 고수가 되면 잡을 수 있지만 보통 아마추어들은 양손 연주가 안 되면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드럼을 오른손만 연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박자가 나오는지. 안 나오죠. 당연하지. 그것처럼 방법. 전8분음표 16분음표 쿵짝짝 세디따름표 쿵짝짝 4분음표 쿵짝짝 뭐 다 배운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나씩 다 강의를 해드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은 이 운지법만 꼭 적으셔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음악을 연주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악보를 보면 뭐부터 봐야죠? 조표 플랫이 하나 붙었다. 그럼 우리는 F키라 그러잖아요. F키란 말은 F음을 도로 하는 장조다 이 말이잖아요. F음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바음이잖아요. 바음을 도로 하는 장조를 F키라 그래요. 그리고 뭐 시자리 반음 내리고 파자리 반음 올리고 이런 말을 음악에 이론도 없는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된다고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 울산에 계시는 아마 저보다 연배가 한참 되시는 분인데 어제 통화를 했어요. 저희한테 고맙대요. 밥 사준대요. 왜 그러니까 선생님 때문에 이동도법은 확실하게 배웠다. 이동도법은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이야기한 건데 이해를 못하고 있었는데
저로 인해서 이동도법은 확실히 배웠다. 울산 내려오면 밥 사주겠다. 밥 한 그릇 먹으려고, 여기에서 그까지 내려가면 왕복 교통비만 해도 20만 원 정도, 차 끌고 가면 20만 원 정도 되는데, 밥값 더럽게 비싸게 들겠어요. 뭐 가지도 않겠지만.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보람 있죠. 자, 가는 길 G 마이너 A 요런 게 자연스럽게 잡힐 때까지 연주하면서 자꾸 건반을 보는데 틀려도 건반 보지 마세요. 틀려도 건반 보지 마세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시험 칠 때 답 써놓고 그냥 나오지 답이 틀렸다고 책 교과서 보면 컨닝했다고 시험지 뺏기는 거 아시죠? 틀려도 건반 보지 마시고 왜? 틀려도 건반 보지 않고 자꾸 애를 써야죠. 애를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틀리는 횟수가 줄어든다. 틀리는 횟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연주 실력이 좋아지고 있다. 아셨죠? 자, 이거 뭐 가는 길이 있어. 가는 길. 자, 제가 뭐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손이 이게 방금 했던 이게 뭐냐면 라도미 미라도 라도미 도미라 미라도 화음의 자리 바꿈이에요. 뭐 봄날은 간다를 이렇게 연주하시는 분도 없지만 일단은 봄날을 간다라는 곡을 가지고 연습하고 계시는 분들은 중급 정도는 되시잖아요. 중급. 초급자도 나는 이번에 꼭 봄날은 간다를 연주를 할 것이다 라고 작정하신 분들은 항상 계명을 읽는데 계명을 읽어야 코드가 나오잖아요. 계명을 읽어야 화음이 나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게 D 마이너 코드의 자리 바꿈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다 알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는 길 라시도레미파솔라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은데 화음 잡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스케일 계명 가는 길 계명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요것부터 먼저 주구장창 반복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곡을 연주하는 건 그 다음 문제잖아요. 그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뭐 탁구부, 핸드볼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좀 제가 운동을 좀 하거든요. 핸드볼 했죠. 그다음에 탁구 했죠. 그다음 중학교 가서 축구 배구를 했는데 아버지가 못하게 하셨어요. 옛날에는 음악도 못하게 한 게 아니라 운동도 못하게 했잖아요. 왜? 운동하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버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시니까. 그런데 지금은 너도 나도 골프 선수, 테니스 선수, 축구 선수, 야구 선수, 핸드볼 선수, 씨름 선수 운동하면 돈도 많이 벌잖아요. 요즘은 음악 하는 것도 아무도 막지 않잖아요. 왜? 세상이 그만큼 바뀌었다는 거죠. 아코디언 연주 잘 하셔도 아마 배부르실걸요? 그러니까
가는 스케일. 이런 스케일을 알았으면 화음이 어떻게 자리가 바뀌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알아야만 곡에 적용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또 전문가도 아닌데 일단 찌개를 그럼 된장이 들어가면 된장찌개라 그러잖아요. 된장찌개인데 요즘은 그 냉이 같은 거 들어가잖아요. 레시피가 냉이가 들어가요. 조금 이제 뭐 요즘은 계절을 안 따지기도 하지만 뭐 감자를 썰어 넣기도 하고 뭐 호박도 썰어 넣기도 하고 옛날에는 그 계절이 바뀌면 된장의 레시피가 막 변하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은 된장인데 레시피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잖아요. 그것처럼 음악도 봄날은 간다인데 똑같은 봄날인데 내가 연주하는 기법을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서 봄날은 간다의 곡의 느낌이 바뀌잖아요. 아이고 뭐 멜로디 연주하기도 급급한데 아니 가는 길도 이런 연습도 안 하니까 당연히 멜로디 잡는 것도 힘들죠. 멜로디 잡는 것도 화음 바뀌는 것도 연습을 안 하니까 처음부터 제가 잘했겠어요? 뭐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잘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뭐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가 아마 4학년이었을 거예요. 옛날에 그 초등학교 다니신 분들은 아시죠? 부잣집 아들 급장, 부잣집 딸 부급장. 뭐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선생님들이 지명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노래를 잘 불렀거든요. 그런데 점심시간 마치고 들어오는데 부급장이 풍금을 연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생각하면 막 대단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웃기는 연주인데 그때는 왜? 그 풍금을 만진다는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왜? 학교에서 옛날에는 한 반에 60명, 뭐 4반, 5반까지 한 학년에 있으니까 풍금이 한 학교에 한 2대, 1대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음악 시간 되면 그 친구들이 들고 날랐잖아요. 그런데 열쇠 딱딱 채워놨잖아요. 그 열쇠를 채워놓은 풍금을 그 친구가 열쇠를 가지고 자물통을 열고 연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쇠를 누가 줬겠어요? 선생님이 줬죠. 열이 얼마나 받쳤겠어요. 제가 음악 하면 난데 다행스럽게 저는 교회 가면 풍금 있잖아요. 그때 이제 음악이 시작된 거예요. 음악이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처음에 뭘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냥 한 곡을 가지고 3개월 치니까 뭐가 눈이 뜨여지더라고요. 3개월 연습하니까 눈이 띄어지더라고요. 그때 뭔 대단한 연주를 했겠어요. 그때 봄날은 간다를 알았겠어요. 우러라 열풍화를 알았겠어요. 숨어오는 바람 소리를 알았겠어요. 인생은 미완성을 알았겠어요. 그냥 학교 종이 땡땡땡 낮에 놀다 두고 온 그 기본에 뭐 그때 체르니도 없었지. 바이엘도 없었지. 기본에 충실하다 보니까 자꾸 안목이 넓어지고 듣는 귀가 수준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가서는 이제 음악 시간 되면 제가 피아노를 연주를 하고 음악 선생님이 저보다 연주를 못했으니까요.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뭐 대학 다닐 때도 그랬고 그게 뭐냐면 기본에 충실하는 기본에 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연주를 잘 하시려고 하면 이 곡 저 곡 오늘 우리가 열풍화 하다가 내면 목포의 눈물로 갔다가 칠레꽃으로 갔다가 막 이렇게 곡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다가 짜증나고 지루하고 막 우라통 터져서 에이 5년을 해도 안 돼. 7년을 했는데 안 돼. 아코디언 몇 년 하셨어요? 하면 나 10년 했어요. 연주 한번 해보시죠. 연주를 못해요.
아코디언은 보통 몇 년 했다는 것은 자랑을 하는데 연주해보라 그러면 대부분 안 해요. 선생들도 연주 안 해요. 왜? 왜 안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좀 뻔되거든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내가 못하는 것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어디 가서 막힘이 없어요. 그냥 아무 데서나 연주해요. 기회만 있으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못하는 건 못한다고 하는 것이 저는 겸손이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해도 저 못해 하면 겸손하다 그러는데 그건요 잘하면서 못한다라는 거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과 겸손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한 곡으로 봄날은 간다를 25곡째니까 1강, 2강, 3강, 4강, 5강, 6강, 7강이잖아요. 오늘까지 반복해서 계속 보는 거예요. 귀에 따까리가 않도록 손이 눈을 감아도 들어갈 수 있도록. 베토벤이 귀머거리가 되어서 그 합창곡을 지휘를 했다고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진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요 귀로 듣고 연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음악의 소리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마음에서 느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자기가 지은 곡을 귀로 듣고 연주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합창 교향곡을 귀로 듣고 작곡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현상을 보고 그 느낌을 가지고 소리를 옮긴 거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곡에 빠지지 말고 한 곡을 가지고 곰탕 우러 먹듯이 계속 반복 공부를 하는 거예요. 반복 연습하는 거예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끝을 보면 반드시 연습하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이 곡 저 곡을 다니지 마시고 올 봄에 난 봄날은 간다 끝을 볼 거야. 그게 현명한 생각이에요. 아셨죠? 잔소리가 심했는데 왜냐하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5년을 했다는데 연주도 제대로 못하시고 7년을 했다는데 악보 없으면 한국도 연주 못하시고 왜? 계명 읽기를 안 했으니까 기본을 놓쳤으니까 왼손 연주를 못한대요. 아니 이해가 안 가요. 왼손 쿵짝이 안 되면 오른손 연주가 안 되는데 왼손도 없이 오른손만 연주하시는 거 보면 기적이죠. 그런데 박자가 맞냐? 박자가 당연히 안 맞죠.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코디언 첫걸음 F키 강의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자기 수준에 맞는 아코디언 왕초보 탈출도 있고 아코디언 첫걸음도 있고 그 다음에 아코디언 프로가 있잖아요. 자기 수준에 맞는 한 강의를 선택해서 끝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발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잊어버리지만 가는 길 화음 자리 바꿈. 처음엔 잘 안 돼요. 반복해야 능숙해지죠. 그죠? 그리고 계명 읽기. 미미미라라 지도도시라 D 마이너 키잖아요. A 마이너 키로 바로 바꿀 수 있어요. 미미미라라 지도도시라 시시미 파파파니 이렇게 키를 바로 바꿀 수 있잖아요. 키를 왜 바꾸냐고요? 아파트에서 5층에서 왜 사세요? 10층에서 왜 사세요? 왜 한강 주변의 아파트에 사시려고 그래요? 조망권이 달라지잖아요. 음악은 도자기를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그 곡의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셨죠? 요 강의 올리고 난 다음에 제가 무지개 연주한 거 있어요. 유채꽃밭에서. 거기서 키를 바꾸거든요. 유심히 들어보시고 이런 악보를 정말 가지고 열심히 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한테 검사 받을 각오가 있으면 연락 주시면 문자로 주세요.
제가 워낙 좀 바쁜 사람이라 문자로 주시면 제가 악보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누르시고 계명 읽기, 가는 길, 화음 자리 바꿈 요 세 가지는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반복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빅토리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은빛바다였습니다.